안녕하세요. 송산 일각 지영스님의 2판 4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템플스테이 네. 여름 휴가의 꽃. 네, 꽃인가요? 네 그렇죠. 절집의 꽃, 여름 휴가. 되게 가식적이었던 거 아시죠? 아 그게 아니라 나 가고 싶어. 내가 아, 가고 본인이. 싶어서. 네. 나도 휴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네, 휴가를 보내드리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심 사찰로. 그러지 마세요. 가서 일해야 된다고. 아니 그 방금 잠깐의 정정 뭐예요? 아 되게 부담스럽네. 오늘 저녁에 기대하세요, 스님. 전에 가서 저모. 난 늘 즐겁지. 방청소 검사. 방청소 검사할 거예요. 아이 오랜만에. 좋지. 네. 아무튼 지난 방송에 이어서 템플스테이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지난주에 좀 재밌었잖아요.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그랬나요? 아니 저는 템플스테이가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서핑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강아지도 함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백패킹 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 전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 스님께서 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이번 주는 템플스테이 들어가시면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고 네, 가시는 분도 많고 해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알려드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에피소드나 우리가 그래서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템플스테이가. 지금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선택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당일 하루를 선택하는 것, 당일 체험, 그리고 체험형, 그리고 휴식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당일형은 보통 그냥 하루니까 뭐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잠깐 머무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예불이 아마 필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불과 공양 정도가 그러니까 필수이고 스님과의 차담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스님과의 차담이 꼭 들어가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주말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면은 휴식형과 체험형이 있잖아요. 체험형 기준으로는 뭐 예불과 공양 그리고 염주 만들기 뭐 108배 그 스님과의 차담 거의 울력도 들어가요. 명상 이런 울력도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휴식형에서는 아마 예불과 공양을 제외하고서는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일과를 간단하게 네네.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오후에 이제 오후 4시 반쯤에 모입니다. 그래서 법복을 받아가지고 방사를 배정받고 난 다음에 사찰 안내를 합니다. 스님이나 이제 지도하시는 분이 사찰 안내를 하면 일주문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종고루 범종각을 지나가지고 법당도 참배하면서 부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돌아오면 한 30분 정도 사찰 안내가 끝나고 나면 저녁 공양을 6시쯤에 하고요. 공양이 끝나고 나면 저녁 예불을 드리고 제가 있던 곳에서는 저녁 예불 끝나고 나서 그 108배를 했었어요. 108배를 하고 나서 이제 그날은 그렇게 끝나고 나면 8시 반, 저녁 8시 반, 그럼 9시에 취침을 하고 새벽 4시에 다음 날에 일어나서 도량석을 돌고 새벽 예불에 동참을 해서 새벽 예불이 끝나고 났을 때 한 40분간 아침에 명상을 했던 것 같아요. 명상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명상을 했죠. 그리고 나면은 아침 공양. 그리고 아침 공양을 바로 공양으로 하면 참 좋더라고요. 예, 탁발의 의미와 실제로 바루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해보는데 바루를 펴서 4개를 이렇게 해놓고 바로 해가지고 넣고, 이제 밥 넣고 국 청수 넣고. 넣고. 예,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김치나 단무지로 다 씻어서 마셔야지. 마시는 것까지. 근데 대부분 그거 못 하시지 않나요? 못해도 강요를 하지 않아요. 막 기겁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바로 공양이 끝나고 나면 정말 쉴 시간이 없네요. 말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중간중간에 있고 그렇게 아침 공양이 끝나고 나면은 빗자루를 들고 쌀이 빗자루를 들고 이제 청소를 합니다. 그렇죠. 도량 청소. 도량 청소를 하고 나면 한 오전 9시쯤 되면은 명상을 할 텐데 제가 있던 곳은 이제 숲속 명상이라고 해서 한 20분 정도 이제 등산에서 올라가면은 완만한 절벽이 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뷰에 이제 명상을 해서 스님은 뒤에서 명상에 관련된 설명을 간단하게 1, 2분 정도 해주시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하게 한 다음에 그 경전에서 좀 편안한 문구라든가 이런 걸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일상 뭐
사찰에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아니면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그렇게 30분 정도 끝나고 사찰에 돌아와서 또 약간 또 신변 정리를 하고 나면 11시가 되면은 꼭 했던 것이 이제 스님과의 차담 시간. 차담 시간. 이게 최대한 1시간 정도.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점심 공양을 하고 1박 2일의 체험형 내지 휴식형 과정이 종료가 됩니다. 길어요. 휴식형 했을 때 예불하고 공양. 공양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딸이랑 왔는데 딸이 새벽 예불에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밥도 안 먹어. 그래서 이제 자기는 스님한테 창피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 편하게 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찰마다 이제 어떤 스님이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편차도 있고 시간은 예. 또 정해진 건 아니니까. 예, 허용 범위도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고정되게 이게 딱 정해져 있고 모든 사찰이 이래야 한다 약간 이런 건 없어서 그러니까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형은 조금 실제로 이제 본인이 사찰 문화를 체험하겠다라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조금 활동을 하는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템플스테이를 했을 때 스님처럼 이게 물론 이제 순서는 다릅니다. 제가 했던 것과 이제 스님이 하신 것과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했을 때는 조금 더 널널하게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좀 자유 시간 자주 주고 체험형을 해도 근데 이제 휴식형을 왔을 때 저희는 그것만 했어요. 그냥 오시면 처음에 기본적인 사찰 예절은 당연히 이제 알려드려야 되고. 무건이나 막 이런 것들. 네, 그렇죠. 무건도 저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차수? 차수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휴식형은 진짜 말 그대로 휴식하러 왔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 왔을 때 뭐 공양을 할 때는 좀 조용히 해줘야 된다든지 법당 들어가서 절을 몇 번 한다든지 예불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관해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사찰 안내 정도는 조금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자유시간. 궁금한 게 있어요. 체험형과 휴식형인데 구분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명찰이 있어요? 아니면 옷이 조끼가 달라요? 그 구분은 없어요. 그래요? 구분은 없는데 대부분 이제 그 아마 이제 사찰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던 곳에서는 이제 종로 구기동 금선사에서는 매주 30명이 체험형으로만 해도 30명이 찼어요. 근데 주말이 아니라도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휴식형을 해서 아예 날짜를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보통 이게 많은 사찰은 그러니까 체험형은 늘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말은 주말에만 이렇게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날짜에 이렇게 열려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세요. 왜냐면 매일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바로 공양도 이게 늘 할 수 있는 공간 그 사찰이 있고 바로 공양을 못 하는 곳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가가지고 바로 공양이 없는 경우가 많죠. 바로 공양 원해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죠. 네. 바로 공연이라 그러면 새벽 예불 같은 거 참석하시는 분들 잘 참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의 힘이라고 분명히 힘들어 하는데 하시고 겨우 꾸역꾸역 하시죠. 우리 시켜보면 알잖아요. 예, 막 먹는 것도 깨작깨작하고 뭐 이제는 치즈도 줘야 됩니다. 치즈.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바로 공양 송광사에서 많이 봤지만 치즈 같은 거 잘 먹잖아요. 네. 근데 엄청 못 드세요. 왜 이상한 먹지? 거지. 바로에다가 아 옆에는 뭐 무슨 미나리 나물이 있고 뭐 시금치가 있고 이런데 김치가 있으니까 그 치즈가 있으니까 이게 막 어색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후기에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냐라고 하면은 제가 그래서 힘든 거 체험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일 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걸 써요. 바로 공양. 그래서 새벽 예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휴식형을 생각하는데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휴식형을 주말에 안 열어서 날짜가 그거밖에 안 돼서 선택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수의 대중이 체험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피해가 되지 않은 내에서 뭐 안 하시고 싶은 것들은 조용히 안 나오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굳이 대중한테 설명을 안 하는 그런 어떤 융통성이 지도법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대중이 다수가 30명 중에 한 25명이 체험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신청을 했으니까 그거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안 하려고 했던 사람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오늘. 아니 궁금한 게 있어서 난 템플 안 해봤어요. 스님이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너무 아니 즐거워 나는 보여요. 시청자를 대변해서 물어봐 주는 거지. 눈이 왜 이렇게 빛나? 얘기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녁에 삼경에 소등 하잖아요. 9시에 자요? 안 자죠. 응. 아니 안 자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안 불은 자면- 끄죠. 웬만하면. 불은 끄라고요? 불 저는 켜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내를 해주면 알아서 조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찰을 오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온 것처럼 일탈을 하면서 놀 거야 이러면서 오는 사람은 없어요. 일탈할 수도 없어요. 주변 아무것도 네, 없으니까. 없어. 어디서 뭐 남의 살을 먹을 수도 없고 뭐 그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고려해가지고 가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체험을 같이 하다 보면 또 서로 알고 싶은 이성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눈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느 이제 뭐 사찰 예절을 교육하고 있던 그 공간을 비워줘요. 그리고 이제 뭐 믹스 커피나 이런 것들을 좀 구비를 해놓으면은 밤 10시까지만 아, 허용을 해주면은 10시까지만. 10시까지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되면 분명히 그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차담을 하겠다 그래요. 그 스님은 거들 뿐. 아, 그러면 최근에 그런 적도 그 있었어요. 핫했던 나는 절로 그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만들어 달라. 그런 취지로 해서 아마 그 스님께서 그럼 만드신 것 같은데. 템플스테이 아마 해봤더니? 템플스테이를 해보고 음.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도 10시면 충분하더라라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가 궁금하긴 하네. 네.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경험한 건데 최근에도 우리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매번 이렇게 도심에 있다 보니까 핸드폰만 보고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한번 보내주고 싶어요. 거기 가면은 휴대폰도 안 하고 산에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데 아이들 가면 템플스테이 가면은 휴대폰 압수하시나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스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주변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조절이 잘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애기들이 그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 집중을 잘 해줘요. 하긴 이게 프로그램 보면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 계속 돌아가. 아니, 뭐 해? 절밥이 108배 해야 되고. 맛있대요. 절밥이 그래요? 맛있대요. 배가 고파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좀 빡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와 이거 뭐 계속 뭐 하고 이거 할 수 있나? 염주 만들기도 힘들어요. 40분, 50분 하는데 염주를 처음 만들어 보니까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요. 거의 수업 듣는 수준이에요. 108배 한 번 하고 염주 하나 구슬 깨고. 그런 것도 있고 따로 별개로 해서 편안하게 그냥 이제 염주를 만드는 얘기하면서? 프로그램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스님들하고 차담할 때 주로 무슨 얘기 하세요? 일단 오시는 분들하고. 저는 이제 지 자랑부터 하죠. 아 본인 자랑한다고요? 네. 왜? 분위기를 이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스님이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아니 진짜 아니 스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 자랑을 한다잖아요 지금. 왜냐면은 이제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를 이제 부드럽게 풀어야. 그럼 한번 지금 해보세요. 내가 분위기가 풀어진가 안 풀어진가 한번 보게. 아니,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서 그건 못 하겠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일부러. 일부러 장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 건데. 아, 갑자기 뭔 질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와서 차담 시간에 어떤 질문 하시냐고요. 근데 질문하라고 하면 맨 처음엔 잘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풀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스님이 고기 먹어도 돼요. 스님이 여자 만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것들 스님 있잖아요. 한 달에 얼마 보세요? 그런 질문들. 그러니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스님 연애하고 싶지 않으세요? 군대에 있을 때 그 짓궂은 그 또래 애들이 나한테 이제 질문을 했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부터 일부러 먼저 푸는 거야. 여기까지도 당신들이 질문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먼저 이야기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질문할 거 준비하세요. 이제 이러면서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저희는 이제 젊잖아요. 연세가 좀 있으신 신부님들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다. 오히려 그 이제 어머니 뻘, 예.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진행하기가 편한 게 제가 송광사에서도 사찰 안내를 했을 때 제일 편했던 연령대가 7, 80대였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떤 말을 해도 다 귀여운 거야. 예, 그래서 이미 포용하려는 마음이 있고 여기에 편안하게 적응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저 스님이 말을 잘하나 법문을 잘하나 이런 잣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를 지도법사인 저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그런 분들은 따로 이야기를 안 해도 차를 마시면서 막 창밖을 보세요 이렇게 한숨 쉬시면서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거길 또 창문을 뚫어놨지 우리가. 봐라. 예, 그런 것까지도 다 세팅을 해서 예, 편안하게 또 하셔서 오히려 어린 친구들, 학생들을 상대했을 때가 스님들이 주도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이제 끌어올려야 됐던 것 같아요. 난 만약에 하면은 젊은 친구들 오면 요즘에 유행하는 거 알려달라고 할 것 같은데 역으로. 그것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처음부터 요즘 유행하는 거 뭐예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스님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처음부터 이제 아까 지영 스님 말했던 것 중에 일부 공감하는 게 내 거를 꺼내야 돼.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는 일반화 시키는 방법을 좀 쓰거든요. 아유 지난주에 누가 오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참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 거기까지 얘기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용기를 내서 질문도 하고 자기 이야기를 꺼내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죠. 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덩치는 크지만 물지 못해요. 이게 주로 감정적인 것을 다스리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야기했던 뭐 금전적인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질문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반장난식으로 하는 질문들에 가깝고 진짜 당신들이 필요한 거에 관한 질문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내가 화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런 질문들 우리 방송 진행하면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꼴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나 직장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것도 많이들 하시기도 하고. 근데 있어 보면 10대로 오시는 경우가 너무 드물고 20대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15이니까. 예, 30대 이후이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의 경우는 보통 이제 테마가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휴식에 관련된 것들. 나는 이제 많이 지친다. 어떻게 해야 이제 조금 잘 쉴 수 있는지 약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상대방과 교류하면서 느끼는 그런 불편함들. 이런 거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거 외에는 진짜 말 그대로 거기에 관한 것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 스님들 머리를 왜 미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네. 예, 네, 스님 왜 출가했어요? 아 이거 단골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담하면은 꼭 한 번씩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 것들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님한테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30대 중반이셨던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고 싶은데 외국에 나가면 지금까지 직장 생활했던 기반을 포기하고 가야 되고 또 지금 또 외국에 안 나가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지만 외국에 나가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님한테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본인이 답답해서 하는 질문들 있었고 생각을 한 번씩 여쭤보는 또 거죠. 이제 여성 불자님 30대 중반 여성 불자님이셨는데 명절만 되면 시집 안 가냐고 지금 안 가면은 뭐 아이를 늦게 낳고 뭐 집은 샀냐 이런 질문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해서 저도 집안의 장남으로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으니까 그러면 보니까 한 번도 이제 그만 좀 물으세요 질문하세요라고 말을 못했던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버릇없는 아이로 낙인이 찍힐까봐 그래서 차라리 조금 그런 얘기를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겠만 그러니까 이제 뭐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러면 아니 저는 지금 아직 결혼 생각이 없으니까 좀 그만 좀 여쭤보세요 이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요. 그러면 혹시 템플스테이 갈 때 준비물들 있나요? 예를 들어서 칫솔, 세안 뭐 이런 것들. 네, 예전에는 제공을 많이 해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말을 하자면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치약하고 비누 정도는 이제 구비를 해놓는데 개인 물품, 그러니까
수건이나 이런 것들 아예 그냥 가져오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로 조금 준비는 해놓는데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가 기점으로 좀 많이 뭐가 바뀌었어요. 아, 예민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가져오는 게 낫겠다. 예, 그런 걸 다 가져오시라. 그럼 전화를 하면 미리 그런 걸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예. 전화를 대부분 접수를 할 때 알려드리죠. 전화를 안 하고 그냥 다 있겠지 하고 오시는데 다 있어요. 이거 요즘에는. 제가 안내를 봤는데 네. 거기 써졌더라고요. 물건은 수건을 가져오십시오 하는 사찰도 있고 여기 드릴 테니까 이걸 쓰셔도 되고 본인 거 쓰실 거면은 챙겨 오라고. 네. 다 이렇게 써져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비용. 아, 비용.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비용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 얼마 정도? 체험령 기준으로 지금 조금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7만 원이었었거든요. 체험형이 7만 원. 예, 휴식형은 얼마예요? 네,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보통 그 정도 하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조금씩 더 받는 곳들도 있었고. 서핑 같은 거는 더 받겠죠. 아, 더 받겠죠. 네, 왜냐하면 더 필요하니까 장비나 이런 거 돼야 예, 지역마다 이제 조금씩 그게 가격의 편차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체험형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 뭘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아까 스님이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냥 염주 만들기 또는 그냥 차담하기 또는 트레킹하기 정도는 사실 사찰에서 준비할 게 많이 없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지도법사 스님이 이제 들어가는 노고가 많아질 뿐이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는 건 크게 많이 되지 않는데, 이게 말을 하자면 그 프로그램 가운데 진짜 엄청 잘 짠 프로그램들이 막 있어요. 실제로 검색해보고 하다 보면 2박 3일 프로그램도 있고, 예, 그 가보면은 뭐 만들기도 그냥 이 일반적인 뭐 종이컵에다 뭘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아예 연꽃 흔들기? 예, 그게 종이컵이 아닌 것도 있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아예 그 개발을 해갖고 만드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 연등회처럼 이렇게 아예 이렇게 만들어서 예, 가져갈 뭘- 수 있게끔 하나? 그러니까 잘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공간에 갔을 때는 가격이 더 넘어도 사실 그게 합당하다고 저는 느껴질 정도로 이제 준비가 잘 된 잘 곳이죠. 준비하면 뭐 충분히. 네, 그래서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본 베이스로 했을 때는 예전 기준으로 그때는 5만 원, 7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템플스테이를 안 그러게 네, 우리가 가지고. 잘안 해봐서 아마 금액이 조금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로 아니 왜냐면 제가 한번 그런 기사를 본 적이 너무 금액이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기사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절에서 하는데 금액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제 반박하는 게 이제 프로그램들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도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조정을 네.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조정을 해야죠. 근데 네, 너무 많이 과하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호텔의 숙박료하고 비슷하게 책정된 데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봤을 때도 조금 과하다 싶더라고요. 몇십만 원 이래버리면 이제 그런데 근데 그거는 있죠. 근데 이걸 내용이 나가면 이제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인데 방 하나로 안 받고 개인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템플스테이가 그러니까 가족이 가게 되면은 그게 있죠. 아 그러네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어렵죠, 사실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오는 것보다는 개인 단위로 많이 오셨고, 아니, 그래서 개인 방에 할 때는 그 금액이지만 두세 명 있으면은 조금씩. 방 단위로 안 받아요, 개인 단위로 받아요. 아 그래요. 예, 개인 단위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스님과 일각 스님과 제가 이제 같이 뭐 계암사로 템플스테이 갔어요. 근데 방을 하나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비용을 15만 원을 해야 돼요. 그러네. 예, 예를 들어서 스님은 5만 원 쓰고 우리 둘이는 10만 원을 내야 되는 방 네. 하나 쓰는데 그런 그런 경우가 것들은 있었었죠. 조금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그 부분이 안내하면서도 되게 난감할 때가 있죠. 아 그러네요. 그런 것들은 진짜로 그 사찰에서 조금 스님들께서 아니면은 이제 종단 차원에서 좀 그런 것들. 근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방 이용하는 금액이 듣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각 예불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아침 공양일 결국에 3번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공양금이 이제 식비가 들어가고 뭐 그걸로 봤을 때는 개인 한 명으로 계산하면 되게 합리적일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가족 단위로 오게 됐을 때 또는 친구끼리 왔을 때
이러면은 이제 비용이 과중되는 느낌이 그러니까 강원도 있을 수 같은 있어요. 경우는 그런 숙박시설 보면은 절에서 사찰하는 숙박시설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가족단으로 받을 때는 금액이 조금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을 해보면. 절 안에 있는 템플스테이는 조금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조정을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 단위로 사실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문화를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밖에서 바라보는 이제 방 단위의 숙박 개념으로 바라보면 숙박으로 바라보면은 비합리적이고 이게 그냥 그 문화를 즐기는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약간 맞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수.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가세요, 여러분들.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때 진행을 해가면서 실적 접수도 받아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진짜 그 친구끼리 와서 방을 같이 달라 해서 방을 줬는데 방 하나에 10만 원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받아야 되나? 근데 안 받을 수도 없고 형평성의 안 문제가 받아야지. 있어서. 왜 그래갖고 받으셨어요, 선생님? 그래요. 몇 년 전이요. 알겠어요. 그게 참 아마 애매하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아마 이런 것들이 건의사항이 올라가서 뭐 수정이 됐을 거예요. 또 에피소드 얘기도 해봐야 되잖아요. 네. 두 분 하셨을 때 뭐 에피소드 템플스테이 하시면서 뭐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는데 이런 좀 웃긴 상황들 아니면 고민 상담 중에서도 차담사라에서 굉장히 조금 이런 것들 왔을 때 아니면은 이제 고마웠던 사례들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를 하면서 약간 뿌듯했던 경험들 그런 것도 있으세요? 저는 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그 뭔가를 일상에서 붙잡고 있었던 그 긴장감과 강박을 템플스테이로 와서 내려놓는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명상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명상을 할 장소와 또 명상을 진행하는 시간 동안 스님이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따라서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임팩트가 강한 시간으로 남을 수 있는데 산에 이제 그 경치가 좋은 곳에서 이렇게 완만한 절벽에서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다 보면 아까 전에 그 해안가가 있으면 파도 소리가 들릴 것이고 산 속에서는 풀벌레 소리, 새 소리가 들리거든요. 바람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떠서 보고 세상을 인지하다가 눈을 감고 귀나 촉감으로만 이렇게 느낄 때 뭔가 그래 급할 게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옆에서 제가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느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명상이 제일 좋았던 프로그램인 것 같고 에피소드는 솔직히 뭐 아이들이 뭐 저를 너무 좋아해 줘가지고 나중에 편지도 쓰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제가 동물들을 좋아합니다. 길고양이 이렇게 하면 뭐 음식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가 30대 초반, 7, 8년 전. 그때만 해도 그때 강아지들이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3개월짜리 된 아이들이 2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놈 자식들이 먹고 자는 것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길래 제가 심통이 나서 그랬어요. 얘네들은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불로소득으로 지금 사랑을 받는다 이랬더니 다음 새벽에 불 때 제 신발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 제가 머무는 요사체가 약간 경사진 곳이었고 종무소 옆에 그 강아지들 숙소였는데 그 앞에 오른쪽 신발이 털실이 놓여 있어서 대화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불편하셨구나 이분들이. 나 말 다 알아듣는다. 불편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그 앞에서 험담을 하지 않았다. 그렇군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영수는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계속 다 얘기해요. 그 오늘 안 끝나요. 이제. 짧게 얘기해. 네. 본인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다 해보러. 예. 근데 그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그 외국인만 이제 전용으로 받는 그런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해서 이제 받는 게 있고 내국인만 하는 사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회의사에 있을 때 이제 경험이에요. 그 원래 통역해 주신 분이 오셨거든요.
그 외국인 담당자가 있어요. 근데 원래 해인사는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 담당자 이제 통역을 불러가지고 통역해 주시는 분이 옆에 있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말로 샬라샬라 하면 통역을 해주시고 외국인들 이제 막 듣고 같이 막 뭘 하고 했는데 안 오신 거예요. 통역해 주시는 분이. 오. 내가 그때 당시에 외국인 담당이었는데 영어를 할 줄 알아서가 아니고 네. 있으니까 통역이 그래서 한 거였는데 안 오신 거예요. 네. 야, 그때 처음으로 나 그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좀 해놓고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와, 이게 식은땀 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합하고 했죠. 바디랭귀지로 해야지. 아니, 말하자면 그거요. 그때 당시 번역 그게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에는. 맞아요. 지금보다는 안 좋았어요. 예, 거의 10 몇 년 전이니까. 12년 전이니까. 아니, 10년 전쯤이니까.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요건 내가 기본적으로 아는 단어들 총동원해가지고 그때 당시 바디랭귀지 섞어가면서 그 막 이론 설명할 때도 그림 그려가면서 말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한국말을 할 때 그 어눌하게 이야기하고 단어 띄엄띄엄 해도 우리 알아듣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개똥같이 이야기해도 이심전심을 한다.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구나. 우와, 나 그때 잘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어쨌든 대화가 안 끊기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서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한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감사했던 그날이 내가 말을 할 줄은 모르는데 듣는 건 어느 정도 되는겨.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못 알아들어도 어느 정도는 알아들으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발음 받아들이는 기준을 하면 되고 이거 이제 한 번씩 번역기 돌려가지고 보여주면은 알아서 이해해주고 그 띄엄띄엄 말해도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때 잘 넘기고 나서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이 고난을 이겨냈다. 그때가 이제 첫 번째 경험이고 선운사에 있을 적에는 그것도 있었죠. 법조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단체로 와가지고 템플스테이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했을 때는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말을 이제 제가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하면서. 그냥 보통 웃겼거든요. 표정이 변하지를 않아. 반응이 안 좋았다. 이분들이 아니에요, 스님. 근데 그게 나도 처음에는 진짜 하면서 이게 눈물 나올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실패를 하다니 하면서. 근데 그냥 막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원래 반응을 안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직업 윤리상. 직업 맞아, 윤리가 맞아. 그때 당시에 내가 하다가 이제 대표 되시는 분한테 좀 나가 계시라고 당신이 있으니까 아랫분들 반응을 안 한다고 이제 그렇게 장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안 웃으니까 반응이 무덤덤하니까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스님 너무 좋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 그 경험 진짜 혼자서 되게 마음 졸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랬던 경험도 있고 우리 계암사에서는 그것도 있죠. 그 할머니와 어머니와 딸이 와가지고 같이 템플스테이를 하셨던 할머니, 어머니, 딸? 3대네요? 3대가 왔었죠. 그런 경험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손녀 되시는 분하고 어머니가 되시는 분하고 두 분이 싸우셔가지고 원래 계획은 차담을 3명이서 하는 거였는데 2분만 오셨어. 할머니하고 어머니만 들어오셨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식이 그러니까 딸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당신을 이해를 안 해준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딸이 그거 가지고 당신한테 뭐라고 해서 따님이 나이가 몇 살이었는데요? 20 후반쯤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딸이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템플스테이도 다니고 막 어디 모시고 다니고 해서 딸이 성인이네요? 예약도 네. 그 손녀가 한 거예요. 말을 하자면. 네. 예, 손녀가 이제 해가지고 오신 건데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가족 중심이었고 딸은 이제 손녀는 그 주변에 피해 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어머니가 막 저하고 해요. 이제 할머니 되시는 분은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 마시면서 밖에 한번 보면서 한숨 한 번씩 푹 쉬시고 이제 딴 곳에 계시는 느낌이요. 게다가 이제 우리 할머니 되시는 분한테
어때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딱 물어본 거예요. 이제 막 상담을 해주다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되신 분이 저 때는 원래 저래요. 당신도 당신의 딸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얘가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 저 나이 때는 안 돼요. 근데 저 나이 때 되시는 분이 저보다 나이가 2배는 많으셨거든요. 야, 그 말 들으면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아, 어머니의 입장에서 딸은 항상 모자란 것부터 보이는구나. 왜 당신은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게 가장 크게 보이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 차담을 했던 그 기억이 가장 크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경험은 많죠. 저도 가족들이 오면 이렇게 3대가 온 적은 없지만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딸과 아버지 종류별로 다 왔었네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미 그렇게 왔다고 하는 자체가 하다못해 이제 뭐 서로 사이가 친하진 않다 하더라도 서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작심을 하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안 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화해시키려고 하진 않았지만은 보고 있으면 느낀 점을 제3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죠. 아, 이렇게 오시기도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했더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압박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계시게끔 하다 보면 2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왜 아빠가 딸이랑 오고 싶었는지 이야기를 하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두 분이서 있을 때 이대가 서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템플스테이 차담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약간 그 관조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해서 또 제가 또 잘 아는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겠다. 딸이 그 딸은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라서 그런 얘기를 저도 예전에 그래서 이런 정도만 해주면 자기들끼리 이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 템플스테이 하면서 저도 느꼈던 점은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원하는 게 스님 입에서 영어가 나오는 거를 원해요. 그러니까 통역을 하면은 내용이 직역이 잘 될 것 같아도 그게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어설프더라도 뭐 저도 못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랑 대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통역을 다 의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중간중간에 한국어 섞어서 말해도 알아먹어요. 맞아. 그러겠지. 네. 대충 아니까. 이거 밥 이렇게 하면 알아서 알아먹어. 밥? 아니 나는 안 되면 그렇게까지도 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템플스테이 가서 이제 불자님들이 어떤 이거 하나만큼은 꼭 얻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두 분 경험상으로서 간단하게. 예. 저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거들 뿐이잖아요. 예. 뭐 불교에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는다, 방아착. 행위는 하되 관념은 갖지 않는다라는 말로 저는 설명을 하는 편인데 살면서 먹고 사는 생계적인 문제 다 해야 돼요. 부모님을 모시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무상하고 공허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를 하면서 힘들다. 왜 이걸 나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은 불필요한 망상, 즉 관념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개념들이잖아요. 일상을 하면서 어차피 살 거를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을 그런 불필요한 관념들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일상이 즐거울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절에 와서 내려놔 보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니까 돌아가셔서 일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절에 와서 편하다. 절에 와서만 편하다.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돌아가서 잘 살기 위해서 절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일상에 더욱 집중하고 그것이 왜 소중했는지를 알아가는 마음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오시는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한 3분 정도가 오셨는데 이제 나이가 저보다 많으셨죠. 원래는 오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다른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온 거예요. 근데 오면서부터 불편한 마음을 가져버리니까 템플스테이를 즐기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저녁에 차담을 해주면서 여기로 이제 왔을 때는 이제 즐긴다, 그러니까 즐겁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활동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충실해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왔다. 우리가 시간은 냈는데 갈 데가 없어서 왔다. 이러고 여기를 즐겨버리면 이게 끝나고 가셨을 때 되게 불만족스러우실 수 있다.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일단 여기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되게 즐겁게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이것만 잘 가지고 가시면 이게 하루가 딱 지나서 템플스테이 끝나고 가실 때 되게 보람찬 템플스테이가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템플스테이 휴식을 하고 싶어서 오신다면 여기 올 때부터 불편한 것부터 찾지 말고 뭔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뭐가 안 좋다보다 난 진짜 여기서 휴식하러 왔다. 난 여기서 지금 쉬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것부터 잘 찾아내고 가신다면 그럼 분명 끝나고 가셨을 때 만족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고 갈 수 있겠죠. 두 분 얘기를 제가 종합해서 드리면 쉼표로 와서 느낌표로 갈 수 있게. 네. 네. 쉼표로 와서 물음표도 괜찮다. 네, 뭐 어찌됐건 처음에 뭐 물음표로 와서 느낌표로 가듯이 템플스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으로 조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재미나게 수다를 마치게 했네요. 네, 이 시간 이제 마치고요. 또 다음의 주제, 재미난 주제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근념하셨습니다. 그녀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